요즘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의 건수가 몇 년 만에 최대가 돌파했다는 기사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좋은 물건들이 지금은 자주 보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실거주하기도 좋고 투자하기도 좋은 물건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경매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눈에 좋으면 남의 눈에도 좋고 그런 물건들은 꼭 낙찰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실거래되는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가던지 아니면 급매로 나와 있는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게 낙찰을 받아가죠. 그래서 경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는 실컷 다 했는데 높은 낙찰가를 보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아파트를 경쟁자 한 명도 없이 내가 급매보다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경쟁자 한 명도 없이 그것도 급매보다 더 싸게 낙찰을 받아갈 수 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바로 정답 알려드릴게요. 경매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물건들을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내가 사는 겁니다. 경매로 나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물건을 경매 예정 물건이라고 하는데요. 경매 예정 물건은 경매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을 찾을 때는 여기 경매 검색에 들어가서 종합 검색을 눌러주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종목 같은 거를 선택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내가 찾고 있었던 그 조건에 맞는 물건들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런데 경매 예정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 경매 검색에서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예정 물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정 물건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기서도 관심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면 아파트만 클릭해서 검색을 또 따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경매 예정 물건들이 쫙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을 볼 때는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사진도 다 깔끔하게 보여지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 나온 이 신건의 날짜보다 일주일 전이면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볼 수 있게끔도 해줍니다. 이 매각 물건 명세서는 각각의 경매 물건마다 법원에서 이 정보들을 정리를 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서 내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아도 낙찰금 외에 다른 걸 떠안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정 물건은 바로 사진도 볼 수 없게 되어 있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도 아직 없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경매로까지 나오려고 하고 있었던 물건인데 내가 그냥 사도 될지 안 될지 불안하잖아요. 더군다나 이 예정 물건들은 매각 물건 명세서가 없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대신 여기 보면은 경매 예정 물건의 주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주소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주소지를 보고 등기부 등본을 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집인지 아닌지 알아보면 되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방금 전에 경매 예정 물건을 보여준 이 사이트는 탱크 옥션 사이트예요. 이건 유료 결제를 해야지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네이버 창에 법원 경매라고 쳐주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경매 물건에서 매각 예정 물건이란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서 여기서는 법원별로 어떤 물건이 예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소재지별로도 어떤 물건이 예정되어 있는지도 함께 검색해 볼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지금 전세로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너무 살기 편해가지고 이제는 이 아파트를 매매로 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었다면 이 아파트에 경매가 나온 건 없는지 나올 물건은 없는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좋겠죠. 그럼 제가 방금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내가 사고 싶은 경매 예정 물건을 발견을 했다면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등기부 등본을 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등기부 등본을 떼서 내가 사도 되는 아파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등기부 등본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아니더라도 그 집에 대해서 누구나 등기부 등본을 떼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와서 떼볼 수 있고요. 부동산 등기에서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열람은 700원이고 발급은 1000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발급받아가지고 그냥 볼 거잖아요. 어디에 제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700원짜리 열람하기로 열람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표제부에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스펙들이 다 적혀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소지는 어디이고 대지권은 몇 제곱미터고 전용 면적은 몇 제곱미터인지 적혀져 있는 게 표지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갑구가 있는데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이 다 적혀져 있고 가압류나 압류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같은 거라도 다 갑구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을구가 있는데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들이 적혀져 있어요. 대부분은 이 칸에 근저당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빨간색으로 줄이 그어져
끄어져 있는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이 빨간색이 끄어져 있다는 거는 말소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닌 겁니다. 그럼 우리는 빨간 줄이 안 끄어져 있는 것만 보면 되는데요. 빨간 줄이 안 끄어져 있는 것들에 적혀져 있는 금액들만 쭉 더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근저당에 적혀져 있는 채권 최고액입니다. 채권 최고액에 적혀져 있는 이 금액은 이 금액을 전액 다 빌려갔다는 건 아니에요. 대출받은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의 일부분을 같이 합쳐놓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금융에서 잡은 근저당이면 채권 최고액에서 1.2를 나눠주면 원금이 되고요. 2금융에서 빌린 근저당이라면 나누기 1.3을 해주면 대출 원금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여기 빨간 줄들은 제가 다 무시해라고 말씀드렸죠. 중간중간에 빨간 줄 안 꺼져 있는 건데 소유권 이전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무시를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빨간 줄이 끄어져 있었고 제일 끝에 가보니까 근저당 2개만 이렇게 살아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2억 4,720만 원이 되어 있고 또 하나 더는 3,600만 원이 채권 최고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각 2개 다 나누기 1.3을 해줘야 되거든요. 1.3을 해주니까 총 2억 1,784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아파트가 시세가 지금 3억 2천 정도 된다 하면은 그 금액보다도 훨씬 작은 금액이 이렇게 근저당이 잡혀져 있는 집이라면 내가 먼저 접근을 해서 일반 매매로 가지고 와도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2억 8천만 원에 금매보다도 더 싸게 이 집을 사게 된다면 이 내가 산 돈 있죠. 그 돈을 가지고 지금의 주인이 지금에 잡혀져 있는 이 근저당들의 채권들을 다 말소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깨끗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방법으로 금매보다도 더 싸게 사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협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 부동산에서 나온 매물이라면 그냥 그 부동산에 연락해서 내가 이 물건 사겠다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이 집주인이 매물을 올려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집주인과 연락을 취하려고 해야 됩니다. 집주인과 소통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단순한 방법인데 집에 가가지고 초인종을 눌러보는 거예요. 만약 집주인이 안에 안 살고 다른 임차인이 살고 있다 하면은 그 임차인한테 집주인 번호를 알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되고요. 집주인이 살고 있다 하면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대신에 내가 얼마의 집을 사려고 한다. 그래서 경매를 취하시키는데 도와드리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보셔야 되겠죠. 두 번째, 주변에 있는 부동산을 가보는 겁니다.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임장을 하러 가보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부동산을 들어가서 그 경매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동산 소장님이 그 집주인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동호수를 얘기를 해주면서 그 집이 지금 경매로 나오려고 하는 집이다. 제가 얼마에 살 건데 혹시 집주인분하고 연락이 되실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소장님이 알고 있는 사이라면 이 소식을 전해주겠죠. 세 번째,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용 증명을 보낸다 하면은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보낸다고 알고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고 싶을 때도 내용 증명을 활용을 합니다. 등기로 받는 거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한테 전달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럼 내용 증명의 내용들은 내가 당신 집을 경매로 안 넘기게끔 하려고 한다. 연락을 달라라고 적어 놓는 거죠. 이 3가지 방법으로 집주인과 연락을 취해서 일반 매매 계약을 하면 되는 겁니다. 대신 계약하기로 협의가 됐다면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약할 때 무조건 부동산 소장님을 끼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세요. 그래야 계약서상에 문제가 없을 거고 내가 준 그 매수하는 돈 있죠. 그 돈을 가지고 바로 근저당을 말소시킬 수 있게끔 좀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만약 지금 집주인이 돈은 다 받았는데 채권을 말소시키지 않는다면 그 채권은 저한테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돈을 대신 갚아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주의하세요. 두 번째, 경매 취하 전문 법무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 법무사님한테 내 소유권 이전하는 등기랑 그리고 경매 취소하는 그 등기까지도 다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물건들을 괜히 셀프 등기한다고 내가 직접적으로 소유권 이전했다가 좀 크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전문가인 법무사님을 맡기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가 꼭 경매 취소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준 돈으로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갚는다면 대부분은 그 채권자가 이 경매 취하를 시켜주겠죠. 그래도 경매 취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꼭 따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금매라고 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방법대로 사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채권액이 너무 많은 거는 피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세보다도 집에 잡혀져 있는 채권들의 합이 다 더했을 때도 채권액이 너무 많은 건 피해야 해요. 등기부 등본에 살아있는 채권을 다 지금 더했는데 지금 시세보다 더 많다면 내가 사는 그 금액으로 이 채권 회수를 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압류가 있는 집은 들어가지
마세요. 압류는 등기부등본상에서 갑구에 표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압류 금액이 얼마인지가 안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안을 수 있는 금액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경매 물건이 더 뜰 거라고 하는데 여러 명과 경쟁하면서 매일 폐찰만 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구나라고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